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드립니다. 막걸리 시작합니다. 먼저 묵은 이슈는 새로운 관점으로, 또 묻힌 이슈는 새로운 관심으로 이슈픽 정상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첫 번째 이슈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네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잘 아시다시피 네. 지난해부터 이어진 뭐 내란과 탄핵 네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네.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거센데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 우리 지역 시민사회계가 새 정부에 요구하는 사회 대개혁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볼까요?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배경 자체가 바로 12.3 비상 계엄 사태로 네. 인한 탄핵 사태 때문에 지금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적 요구, 사회적 요구들이 굉장히 거셌는데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40여 개 단체가 똘똘 뭉쳐서 전북 개헌 운동본부라는 조직을 구성했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그 전북도민 정확히 말씀드리면 2,4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최우선 과제로 뭘 추진했으면 좋겠냐라고 네네. 질문을 던진 건데요. 10가지 정도의 제안이 실어졌는데 이 중에 베스트 5, 5가지 정도만 네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가 사실상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전체 응답자의 56.9%가 지목한 네. 이하는 그 중복 응답입니다. 네. 56.9%가 응답한 게 바로 12.3 내란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네네. 이번 조기 대선이 결국에는 이제 비상계엄 네네. 사태로 인해 빚어진 사실 네, 맞습니다.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네네네. 어쨌든 네. 그때 당시의 어떤 충격 네네. 이 굉장히 그 도민들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죠. 1순위 꼽힌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두 번째 순위도 비슷한 맥락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검찰 수사권 폐지 그리고 고위공직자 공수처 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요구의 목소리가 47.6%를 차지해서 2순위에 네네. 올랐습니다. 3순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란 동조 그리고 내란을 옹호한 정당에 대해서 해산 심판 어허. 청구를 해야 한다. 네. 전체 응답자의 43.3%가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가지를 베스트 5로 골라주셨는데 네네네. 1, 2, 3위가 다 같은 네, 맥락이에요. 맞습니다. 네. 내란 소위 말해서 내란 청산 그리고 민주질서 회복 아마 네네. 이쪽에다 의견들을 가장 많은 의견을 모아준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내내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먹산이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좀 굉장히 더 나아가서는 뭐 잘산이즘까지도 이제 확대가 됐는데 바로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전북 도민들이 4순위에 올려놓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 4순위는 바로 고용보장 그다음에 임금 격차 해소입니다. 전체 응답자는 32.5%를 차지했고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 다섯 번째도 사실 굉장히 사회 문제화돼서 심각한 문제인데 바로 개혁이 좀 제대로 된 혁신 정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바로 돌봄의 국가 정책 강화 부분입니다. 네네네. 아마 우리 전주 지역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전주에서 익산에서 익산에서도? 예예 그런 예. 안타까운 그 일들이 좀 벌어졌는데 그렇죠. 예예 바로 그런 문제 육아라든가 고령인이라든가 혼자 사는 또 단독 네네. 가구들이 전체 3분의 1 이상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편부모 가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돌봄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좀 나온 겁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네네네. 지방 의원들 마음은 콩밭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네네네. 21대 대통령 선거가 2025년 6월 3일 치러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네네. 딱 1년 뒤인 네, 그렇죠. 2026년 6월 3일 네네네.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네네. 자,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에 네네. 명운이 걸릴 수 있다. 뭐 네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돌고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대선 직전에 중앙당 차원에서 이런 입장이 나온 겁니다. 바로 지역별로 네. 줄을 세우겠다. 줄을 세우겠다. 네네. 지역별 투표율, 그 다음에 득표율을 따져서 네. 일종의 뭐 농공 행상이 될 수 있는데 공과를 한번 따져 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나오면서 그 민주당원들 사이에 경쟁이 붙은 건데 바로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평가를 어떻게 할래? 평가 방식은 그렇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활용할? 제일 관심사가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활용할래?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는데
미뤄짐작했을 때 바로 1년 뒤에 치러질 내년 네. 6월로 예정돼 있는 지방선거 때 공천 과정에서 공천 평가 심사 네. 자료 중에 하나로 활용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분분해지면서 큰 관심을 모았는데 이렇다 보니까 아마 그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북자치도당 같은 경우는 네. 전격 발표까지 했습니다. 우리 목표까지 제시한 겁니다. 중앙당 마치 중앙당 봐라 하는 것처럼 목표까지 제시했는데 어떤 목표였죠? 네, 바로 그 투표율은 역대 최고 득표율인 90%를 달성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공개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득표율은 93%.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우리 네. 전북 지역에서 득표율이 바로 당선됐을 때 득표율이 바로 93%였거든요. 그때가 그걸 넘어서 보겠다. 예, 전국 그때가 역대 최고 역대 최고였는데요. 그 기록과 동률인 93%를 득표율을 확보해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그런 비전까지 제시한 겁니다. 결과 이제 성적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뭐 아시겠지만 이미 뭐 투표율은 90%를 목표로 제시했는데 사실 82.5%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미달이 돼 있는 거죠. 물론 이제 80%도 굉장히 높은 거죠. 투표율이긴 사실. 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대비. 제시했던 것에 비한다면 좀 저조한 성적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할 것 같은데 득표율이 있지 않습니까? 93%를 역대 최고인 93%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동률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안타깝게도 82.65%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이 두 번째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3년 전에 출마했을 때 그때 당시 우리 전북 지역에서의 득표율이 82.98%였습니다. 그때보다 낮아졌어요. 예, 거꾸로 후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가 걱정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줄 세우기를 하겠다라고 중앙당 차원에서 공표한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12.3 비상계엄 사태라 그 큰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한 조기 대선이 지금 치러지는 그런 그 시대적 과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정권을 반드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아마 시대적 과제 때문에 그 당력을 좀 결집하는 차원에서 그런 그 지역별 줄세우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경고성 멘트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바로 반대로 이미 농공행상은 벌어지고 있다. 그런 의도를 했든 안 했든 농공행상은 이미 벌어졌다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그러니까 비상계엄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됐던 선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정말 지방 의원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년에 과연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그동안 우리 전북 지역 뭐 더 넓게는 호남 지역에서 일당 독주 체제를 이어가던 그 흐름을 과연 계속 이어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좀 물음표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조국 혁신당의 등장 때문인데 아시겠지만 이번 그 대선 기간에도 공교롭게 그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대적 과제인 민주질서 회복, 내란 종식이라는 거를 민주당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공동선대위를 지금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큰 화제가 됐는데 문제는 바로 1년 뒤에 치러질 내년 6월에는 우리 민주당과의 경쟁을 할 거야라고 이미 선언을 한 겁니다.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30여 년간 호남권에서 민주당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없애겠다, 끝내겠다, 종식시키겠다라는 건데 바로 그 민주당 일당 독주체제를 끝내기 위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전선거구의 후보자를 조국 혁신당이 공천한 후보자를 배출을 해서 진짜 한번 선거 전북 도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선거를 한번 치르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발표해서 민주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최소한 만약에 뭐 정치는 생물이다 그런 표현 많이 해서 내년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혁신당 전북도당 차원에서 실제로 공언한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에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라고 하면 최소한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는 맞겠다. 적게 나올 거다. 그렇죠. 그런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혹시 정상학 기자는 그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예,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당연히 TV라든가 이런 걸 네.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는 보기는 하죠. 그게 안 좋아하는 네네.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지난 5월 31일이었죠. 네네. 현대가 더비로도 불리는 전북과 울산의 K리그1 네네네. 17라운드 경기가 네네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네, 맞습니다. 치러졌는데요. 네네. 사실 저도 직관으로 봤습니다. 네네네. 봤는데 정말 유럽 축구의 네네. 라이벌전 있잖아요. 그 네네네. 라이벌전을 방불케 네네. 하는 그런 경기였는데 네네, 맞습니다. 경기 내용도 그렇고 네네. 결국에는 이제 짜릿한 역전승을 전북이 거둬가지고 더 네네. 그랬는데 네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그 막걸리에서도 좀 다뤘습니다만 지난해만 해도 이 네. 전북이 2부로 강등이 되냐 마느냐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네네네. 이렇게 올해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북 현대가 또 다른 부분에서 또 화제를 모은 건데 네. 사실 그날 경기 하던 날 저도 이제 다른 취재 때문에 갔다가 네. 그 앞을 전주 홍구장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엄청난 교통정체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럼에도 이제 기분 좋은 게 바로 녹색 물결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네. 그런 문제인데 그 전북현대가 창단한 지 딱 30년이 지금 막 지나고 있지 않 30년째가 됐는데 네. 그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주 홈구장에 전성 매진이라는 진기록까지 그날 나와서 화제가 됐던 겁니다. 그 전주 홈경기장 같은 경우는 좌석이 32,560석인데요. 네. 경기 대회 개최 사흘 전에 이미 예매를 시작을 했는데 시즌권 포함해가지고 네. 예매를 시작했는데 예매한 지 만 하루도 안 돼서 만판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전북 현대 팬들 외에도 지역 사회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축구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부분인데 전북 현대 뭐 창단 이후에 30년의 첫 살이었으니까 그도 그럴 것이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불과 1년 전만 해도 뭐 저기 2부 리그로 강등하냐 마냐 이게 지금 화제거리였는데 이번에는 그렇죠. 사실 다시 옛 명성 탁공의 명성을 이어갈 거냐 말 네. 거냐 하는 게 지금 화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날 사실 네. 이제 그 전석 매진이 될 수 네네네. 있었던 거는 네네. 상대 팀인 네. 그 울산 팬들이 맞습니다. 원정석을 또 가득 메워줬기 네네. 때문에 가능한 맞습니다. 건데 네네네. 근데 이제 울산 팬들이 그 네네.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에서 자주 목격이 됐다라고 하는 네네네.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 제목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네네네. 이런 스포츠, 그러니까 프로 스포츠가 이 네네네. 지역 경제에도 나름 선순환, 그다음 영향을 네네네.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네.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축구에 관한 뭐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프로 스포츠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여러 가지 뭐 많은 연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많이 그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효과 실제로도 체감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관련해서 영국 EPL에서 뜨는 손흥민 선수가 일으키는 경제적 가치 하나만 더 놓고 봤을 때도 약 2조 원대에 달한다. 한 명만요? 예, 한 명이? 한 명이 네. 파급 효과가 일으키는 파급 효과가 그렇게 된다라는 그 연구 결과도 있는데 좀 전에 원정 팬들 때문 덕에 네. 전주 홍기장이 완판되는 그 매진되는 그런 진기록도 나왔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만큼 현대가더비전은 그 굉장히 그 전북과 또 그리고 또 영남에 있는 울산 영호남 간의 또 화합전이기도 한데 그쪽 팬들 간에 굉장히 또 그 관심이 굉장히 네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경기 후에 직관했다는 팬들이 올려놓은 그 후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블로그라든가 SNS나 이런 데 좀 몇 개를 좀 찾아봤는데 재밌는 글들이 굉장히 네. 많았습니다. 미리 이게 저기 토요일 날 주말에 저녁에 네네네. 치러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리 금요일 날 네. 직장에 갔다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차를 끌고 밤새 어. 달려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오셔서 전주 한옥마을에다가 전주 오면 이게 축구만 볼 게 아니라 한옥마을 관광도 좀 하고 네네. 사실 전주는 또 막골이지 않습니까? 네. 흔히 막골로 불리는데 맛집들이 많다 보니까 맛집도 좀 찾아다니고 이렇게 좀 하자라고 해가지고 미리 오신 분들이 예, 많았다? 미리 오신 분들이 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기들을 보니까 4-5명씩 이렇게 팀을 이뤄가지고 저 지인들 분들끼리 또는 직장 동료분들끼리 클럽빌로 이렇게들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옥마을 주로 이제 한옥마을에다가 짐들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기를 봤는데 재밌는 건 또는 문제는 이제 그 원정 팬들한테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졌으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첫 골 넣고 네, 역전패니까. 예, 역전패를 당해서 속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하면 또 유명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막걸리촌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막걸리촌을 또 찾았다는 분들이 꽤 아. 많았습니다. 바로 뒤풀이를 해야 하는데 기분이 썩 집으로 이대로 그냥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네네. 한옥마을에서 1박을 더 하고 대신에 막걸리촌에 가서 밤새도록 네.
그 막걸리를 퍼붓다라는 그런 후기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만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당할 걸로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아무튼 뭐 성적이 좋다 보니까 네네네. 월드컵 경쟁을 찾는 홈팬들도 네네네. 많고 원정 네네. 팬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네. 겸사겸사 네네네. 전주도 즐기고 축구도 네네. 보고 이제 그런 네네. 이제 선순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적을 네네. 거두면서 지역 네네. 경제에도 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네네. 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막걸리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죠. 정사 기자 수고했습니다.